이번에 소화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았는데, 일단 우리 몸이 유기체예요, 유기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얘네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목이 동물과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함께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걸 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소화순환 호흡 배설이란 말을 좀 배웠고 대략은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생물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네 단계가 기본적인 건데,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물이, 우리가 생물의 5개라고 해서 식물, 동물, 그리고 균계, 그리고 원생, 원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된 게 동식물 순차적으로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균계, 그 다음에 원핵, 그 다음에 여기 이 네 군데에 다 속하지 않는 것들을 다 원생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이 세포 조직 기관 개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이 기관과 개체까지 이루어진 애들이 이런 식물과 동물이 그렇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포에서 끝나버리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일단은 공통적으로는 식물 조직, 기관, 개체인데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세포라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체계인데 그 세포가 여러 개 그냥 모이면 조직이에요. 그리고 조직들이 여러 조직이 함께 모여서 기관을 이루는데 딱 기관이다라고 하면 어떤 정확한 모양이 있어야 돼. 그리고 기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대부분 이게 위인 걸 딱 알아보잖아요. 또 이런 형태는 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관계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걔네들을 기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의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관계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자면, 지금 책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고요. 이번 단원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계만 있어서 우리 몸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경계도 있어야 되고, 또, 어, 뭐, 어, 또 여러 가지 다른 기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기관계 중에 우리가 이제 소화계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소화계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음식물들을 소화시키는 그런 기관계예요. 왜 소화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소화된 음식물들은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음식물 그러면 음식은 우리가 왜 먹어요?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먹거든요. 이 영양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거나 아니면 기능을 좀 조절하거나 또는 아니면 뭔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영양소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탄단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애들이에요. 이걸 3대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탄단지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뭘 만든다?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얘네가 449라고 해서 1g당 1g당 4kcal 얘는 4kcal의 에너지를 낸다. 그리고 단백질도 4kcal의 에너지를 내고 지방도 9kcal의 에너지를 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이 지방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내는 영양소이긴 하지만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왜냐면 탄수화물은 대부분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데 단백질이나 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도 쓰이고
또 기능을 조절하는 데도 쓰이고 막 그렇거든. 그니까 우리 몸에서 대부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들은 탄수화물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있는 음식물 정도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참고로 우리가 콩 일반적인 콩 그러면 단백질이지만 땅콩 이거는 지방입니다. 네. 헷갈리지 마세요. 두 번째 영양소를 크게 나눴을 때 주영양소, 에너지원이 되는 거, 또 부영양소, 얘네들이 부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진 않지만 우리 몸의 기능도 조절하고 뼈나 이 혈액 등을 구성하고 하는 무기염류 또는 바이타민 이 기능 조절을 하는데 얘가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쪼끔이라도 없으면 이렇게 괴혈병도 나타나고 뭐 고루병, 각기병 또 그리고 뭐 그 불임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임신이 안 되는. 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몸에서 제일 가장 많은 물, 이 물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노폐물이나 영양소를 운반도 해 주고요. 체온 조절에 도움도 되고 있어서 또 중요한 영양소에 해당이 됩니다. 물도 영양소입니다. 자, 이 영양소를 음식물 속에서 검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크게 이렇게 탄수화물 검출하는 것, 단백질 검출하는 것, 지방 검출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 검출하는 거는 이렇게 녹말 검출할 수 있는 아이오딘, 포도당 검출할 수 있는 베네딕트가 있고 단백질은 이런 황산구리와 수소나 나트륨이 섞여 있는 뷰렛 용액이라고 하거든요. 뷰렛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고 얘는 수단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는데 또 이 색깔까지도 외우셔야 돼서 조금 힘드시죠? 네. 근데 자주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이사항이 있는데 이 포도당 검출을 하는 베네딕트는 가열을 해야만 이런 색깔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이 사실 녹말과 포도당 말고도 그거 있거든요. 엿당도 있고 설탕도 있어요. 이런 형태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베네딕트에 반응을 하지 아이오딘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소화를 들어갔는데 소화라는 것은 작은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 소화가 영양소를 이제 세포로 흡수하게끔 그 잘라내는 과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을 잘라낼 때 이 효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효소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화학적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생체 촉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과산화수소 이러면 그냥 혼자 놔두면 물과 산소로 저절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얘를 쪼끔 더 빨리 일어나게 하려고 촉매를 넣어 주면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효소가 항상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를 해 가지고 그 효소에 따른 어떤 음식물과 효소를 그러니까 영양소와 효소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입에서부터 침에 있는 소화 요소인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를 해 주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식도는 그냥 지나만 가고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 줘요. 근데 그때 그 소화 효소가 잘 작동을 하려면 염산이 필요한데 이 염산은 위액에서 나오고 위액에서 그 염산이 나올 때 이 염산이 강한 현상을 띠니까 살균도 제거해 주고 살균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게끔 막아 주는 거죠. 또한 그 펩신이 좋아하는 환경이 그렇게 산성 환경이거든요. 그것을 이 염산이 만들어 준다. 더불어서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위 다음이 소장이 연결이 되는데 이 소장의 첫 관문이 십이지장이라고 있고 그 십이지장에는 이렇게 쓸개와 연결된 관이 있고 이자와 연결된 관이 있어요. 즉 이자액에서 소화효소가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 이 쓸개는 사실 간에서 만들어내는데 간에서 만든 쓸개즙이 쓸개에 저장됐다가 이 쓸개가 나오면서 이 그 쓸개 아니 지방을 소화되도록 도와주거든요. 근데 지방 자체를 막 분해한다기보다 효소는 아니고 그냥 지방에 붙어서 이 쓸개즙이 붙어 가지고 다른 효소가 이제 다음에 올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쓸개즙이 없으면 아예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죠, 소화가.
그리고 이자액에선 세 가지. 녹말을 분해해 주는 거, 그리고 단백질 분해하는 거, 지방을 분해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름들이 이 입에서 나왔던 아밀레이스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 단백질 분해를 아까 위에서 펩신이 했는데 펩신과는 다른 이름으로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고, 또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이제 최종적으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해 줍니다. 이 소장을 쭉 지나면서 아직 그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고 엿당이 이제 포도당으로 되려면 이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소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소화 효소도 이제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의 전 과정을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녹말은 침에서 한 번, 그리고 소장에서 한 번, 그리고 소장인데 한 번은 그 이자액에서 나오는 거 한 번, 소장 자체에서 나오는 거 한 번.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펩신에서 한 번, 트립신에서 한 번, 그 소장에서 한 번 해 가지고 또 세 번에 걸쳐서 아미노산이 됩니다. 지방은 이 쓸개즙에서 한 번,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이자액에서 한 번, 이렇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두 번 만에 최종 소화가 되어요. 이렇게 소화가 된 거는 소장 안쪽에 융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융털이라는 건 돌기예요. 근데 이게 이 소장 안쪽 벽이 이렇게 일단은 주름이 있고 주름 위에 또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가 이제 융털이고, 이렇게 생긴 이유가 아무래도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서 단숨에 소화된 것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그 모세혈관과 암축관이 그것들을 흡수하는데, 암축관은 이렇게 곧게 생겼고요. 모세혈관은 여기를 이렇게 감싸듯이 생겨 있습니다. 자, 이 모세혈관은 아무래도 물과 함께 혈장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수용성 물질들이 들어가고요. 암주가는 지용성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지용성 영양소에는 이렇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수용성은 B, C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흡수를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장에서는 남은 물질들을 이제 그냥 항문까지 보내주고, 그다음에 물은 좀 더 흡수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 영양소 검출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까 사용했던 그 영양소 검출 용액들을 이용해서 그 음식물에다 넣어 보면 어떤 음식물이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화에 대한 영상이었고, 다음 주 순환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